집합과 명제, 함수, 순열과 조합. 크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네, 크게 세 단원인데 첫 번째 집합과 면제. 집합과 명제는 두 단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 단원입니다. 이게 집합, 이게 명제,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증명 문제예요. 네, 그래서 증명 산술기하 코시 슈바르츠 해가지고 최대차수 구하는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함수죠. 수학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단원이 뭐니냐고 물어보면 함수 파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합성함수, 역함수. 다시 말해서 지금 배우는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계속해서 써먹어. 네, 수학하에서 배웠던 내용을 언제나 써먹습니다. 특히 합성함수, 역함수는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함수에서 다 쓸 수 있어. 네, 그러니까 함수를 배울 때마다 여러 가지 배운 함수를 합성하고 여러 가지 배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 요 파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그래프는 이제 그 다양하게 크게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 뭐 절대값 함수라든가 가우스 함수라든가 아니면 우함수, 기함수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야. 나중에 이제 혹시 승민이가 이과를 해가지고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초월함수를 배웁니다. 미적분하기 이제 초월함수의 미적분인데 그 초월함수에서 이제 유리함수, 미분적분, 무리함수, 미분적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언제나 수능에서도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내용도 많고. 그래서 네, 수학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 그 중에서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세 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함수를 이제 배우는 거니까 중요하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분적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순열과 조합. 자,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순열과 조합, 중학교 과정에서는 일일이 세는 거를 따졌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공식을 써서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순열과 네, 조합을 공식을 써서 구하자. 그래서 이제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혹시 문과 학생들은 이제 확통을 선택하게 되는데 확통으로 가면 이거를 연결해서 이제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뭐 이렇게 나가요. 그 네, 다음에 확률 배우고 통계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기본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확률과 조합은 경우의 수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수학상보다는 단원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막 해다 보면 거의 뭐 그 수학상하고 비슷한 분량이야. 네, 왜 그러냐면 함수 파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함수 파트를 일일이 다 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함수 파트를 다 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인데 지금 뭐 승민이는 바쁘지 않잖아. 그렇죠? 네, 바쁘지 않으니까 선생님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하면 이게 다섯 단원이라 여기에서 분량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수학하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자, 이제 첫 번째 집합과 명제. 집합과 명제, 집합이 크게 두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집합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기호에 대한 표현,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단원은 집합의 연산,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뭐, 여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원소개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합의 개념은 원래는
모든 어떤 단원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항상 집합이야.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잖아. 그치? 몇 개니 네, 하고 물어보면 의자가 몇 개인지 책상이 몇 개인지 뭘 물어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수학이든지 간에 집합이 정해져야 돼. 네, 집합이 정해져야 그 집합 안에서 어떤 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모든 단원에서 어떤 연산을 하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집합이 정해져야 돼. 수가 실수인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아니면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이렇게 집합이 정해져야 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집합의 정의는 언제나 모든 수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떤 문제를 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집합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네, 집합은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수학을 전공하는 애들은 뭐 유상 수학이라고 해서 집합만 따로 발전된 체감권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은 굉장히 발전하는 학문인데 그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만 고등학교 때 실어 놓은 거야. 나중에 대학을 네, 가면 집합 쪽으로만 또 다시 학문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집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명제, 명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학을 하든지 간에 명제가 정해져야 돼. 어떤 내가 공식을 정하려면 그 공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네, 거짓인 걸 갖다 공식으로 만들 수는 없죠. 항상 참여해야 되지. 그래서 네, 이제 명제가 정해져야,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그거를 알아야 이걸 공식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네, 결정하는 게 뭐다?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절대부등식은 부등식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최대차수를 구하라 또는 부등식을 증명하라.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 단원은 대부분 다 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증명할 때는 거의 다 이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걸 실수의 공리라고 하는데 실수의 공리를 이용해서 모든 증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배운다. 자,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집합이에요. 집합과 원소, 집합과 원소의 관계,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집합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으로 넘어와서 부분집합, 서로 같은 진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원입니다. 자, 집합과 원소부터 볼게요. 뭐를 배우든지 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정의죠. 네. 자, 정의는 약속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그대로 외워줘야 됩니다. 이게 집합에 대한 정의야. 한번 읽어보세요. 집합에 대한 정의.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자, 정확하게 얘기 좀 쉽게 풀어서 쓰면 대상이,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야. 이렇게 쓰세요. 뭐 똑같은 얘기죠.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 그거보다는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다. 그걸 뭐라고 네, 한다? 집합이라고 한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상이 분명한 것이야 돼. 분명한 것. 분명하다. 그 말은 뭐냐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네, 집합이 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어,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만 해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집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1번 문제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하고 물어봐요. 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그 말은 뭐냐면 대상이 분명하니 하고 물어본 거야. 기준이 명확하니 하고 물어본 거야. 키가 큰 학생 집합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키가 크다가 어디부터가 키가 큰지 모르죠? 네,
그렇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합이 될 수 없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몸무게가 많다, 몸무게가 작다. 그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다. 또는 좋아한다. 기준이 불명확하죠. 그렇죠? 네, 좋아한다. 어디서부터가 좋아하는 거냐. 그래서 대부분 뭐를 쓰면 안 된다? 형용사를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170 이상 집합, 이와 같이 기준이 명확해. 170이다. 이런 기준이 주어지면 뭐가 될 수 있다? 집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해되죠? 만약에 0에 가까운 수들의 모임, 그러면 이것도 집합이 아닙니다. 0에 네, 가깝다는 얘기가 어디부터 가까운지를 모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집합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네.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제일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 제일 크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큰 강들의 모임, 그러면 큰 강들의 집합, 그러면 이건 집합이 아니야. 큰 강이 어디서부터가 큰 강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네. 몇 메타가 큰 거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큰 강들의 모임, 그러면 집합이 아니야. 하지만 제일 큰 강의 모임, 제일 크다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집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큰 건 몇 개야? 한, 한 개지. 그렇죠. 네, 뭔지 알잖아. 제일 크다는 얘기는. 그렇죠.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뭐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네, 얘가죠. 그냥 높은 산의 모임, 그런 집합이 아니야. 근데 제일 큰 산의 모임, 그러면 집합입니다. 네, 제일 크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집합이다.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집합을 구성하는데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집합의 기호야. 집합의 기호. 자, 우리는 집합을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집합의 기호는 중괄호를 집합의 기호라고 합니다. 중괄호가 집합의 기호다. 우리가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집합으로 취급하는 거야. 네, 알겠죠? 집합을 써라. 그러면 기호로 중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네, 알겠죠? 어떤 것들의 집합. 그러면 그것들의 원소를 나열하고 중괄호로 묶어줘야 집합이 되는 거야. 내용 이해되지? 그래서 네. 집합의 기호는 뭐다? 중괄호다. 그럼 집합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름을 분류해 줘야 되겠죠? 그쵸? 여러 개가 네. 있으면 분류를 해줘야 되니까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써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이름을 붙여요. C는 뭐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집합을 구성하는 내용은 그걸 원소라고 하는데, 그는 보통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원소는 뭘로 쓴다? 소문자. 집합은 대문자로 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쓰자. 이런 얘기야. 꼭 안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보편적으로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원소는 소문자, 집합은 대문자로 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용은 이해되죠? 네. 집합 안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집합은 기호로 뭐를 쓴다? 대문자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집합에 대해서 나오죠. 집합에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다. 3보다 작은 자연수다. 이와 같이 기준이 돼야 돼. 하지만 예쁜 꽃들의 모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모임, 또는 장동건을 닮은 학생들의 모임,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집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형용사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집합인 것은
기준이 명확하니? 하고 물어본 거야. 키가 큰 학생이다? 키가 크다? 기준이 아니죠. 아름다운 꽃이다? 기준이 아니죠. 100에 가깝다? 10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이것도 100에 가까운 게 어디부터가 가까운지를 모르죠? 네, 그렇죠? 가깝다.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기준이. 8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 이건 뭔지 알죠? 8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착하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집합이다. 두 번째. 자, 이제 기호에 대한 표현이야. 집합과 원소와는 어떠한 기호를 쓰느냐 이런 얘기야. 집합 S는 S에 대한 A는 S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호로는 몇 지창자를 쓰냐면 3지창자를 씁니다. 자, 원소와 집합 간에는 몇 지창자를 쓴다? 3지창자를 쓴다. 예를 들어서 자, 집합 A가 스몰 ABC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다. 그래서 원소다. 그 기호를 어떻게 쓴다? 삼지창자리를 쓴다. 그리고 삼지창이 열려있는 쪽에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이건 약속이에요. 네, 원소와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 읽을 때는 A는 원소라고 해줄까요?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기호의 의미입니다.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 그럼 B도 A의 원소죠? 네, C도 A의 원소죠? C도 A의 원소다. 그래서 원소와 집합 간에는 몇 지창자리를 쓴다? 3지창자리를 쓴다. 근데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죠? 그래서 네, 아니다 그럴 때는 짝대기 하나를 거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소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네, 음, 자 정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네, 원소와 집합 간에는 몇 지창자리를 쓴다? 3지창자리를 쓴다. 그리고 집합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10 이하의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A는 어떻게 된다? 10 이하의 홀수야. 1, 3, 5, 7, 9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은 원소가 아니다죠. 3은 원소다. 4는 원소가 아니다. 11은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기호로 이렇게 쓴다. 어렵지 않죠? 네, 정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자연수를 N, 정수를 G, 실수를 R이라고 하자.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렇죠? 2는 네, 자연수인데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네, 0은 정수인데 정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0.2는 실수죠. 실수이다. 맞죠? 루트 5도 실수죠. 그래서 실수다. 맞죠? 이렇게 써줘야죠. 네, 음,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이제 처음이니까 전부 다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원소날법입니다. 원소날법. 자, 원소날법은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거야.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하나하나 괄호 안에 나열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원소나열법이라고 한다. 원소나열법, 원소를 일일이 나열한다. 그 뜻이죠. 자, 이와 같이 원소를 일일이 나열한다. 원소나열법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 집합에 속하는 거 일일이 다 써주면 됩니다. 그걸 네. 뭐라고 한다? 원소나열법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조건제시법이에요. 자, 조건제시법 한번 읽어보세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갖는 공통된 조건을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 한다. 오케이. 자, 읽어보라고 한 얘기는 선생님 읽어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외우세요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외워야 됩니다. 자, 조건제시법은 자, 그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해 주는 거야. 공통된 성질을 제시해 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조건제시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제시법을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뭐가 필요하냐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자, 원소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일일이 쓰기가 귀찮아. 그래서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여기다가 써서 저 위하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싶은 거야. 1, 2, 3, 4, 5, 6, 7, 8, 9, 10이다. 10 이하의 자연수죠? 네. 그렇죠? 10 이하의 자연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조건제 시법을 쓸 때는 언제나 x 바 이렇게 씁니다. 바라는 걸 써, 바. 바가 뭐냐면 원소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의 형태를 얘기한다. 바 앞에 있는 게 뭐다? 원소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자, 이렇게 써주는 걸 뭐라고 한다?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네. 그렇죠? 자, 여기는 뭐냐면 x바 그 말은 뭐냐면 A라는 집합은 x값만 원소로 갖겠다는 거야. 네. 다 앞에 있는 게 뭘 얘기한다? 원소의 형태를 얘기해. A라는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써라 그러면 x값을 쓰란 얘기입니다. 네. 이 안에 x도 있고 y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하지만 뭐만 써라? x값만 원소로 쓰세요. 이런 뜻이야. 네. A라는 집합은 뭐를 원소로 갖겠다? X값을 원소로 갖겠다. 이해되지? 네. 그렇죠? 자, B라는 집합은 X 플러스 Y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B라는 집합은 X 플러스 Y바, X값과 Y값을 더한 값을 원소로 갖겠다 이런 얘기야. 네. X하고 Y가 있으면 그거를 더한 값을 원소로 쓰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바 앞에 있는 게 항상 뭐를 뜻한다? 원소의 형태를 얘기한다. 그러면 자 만약에 자 A라는 집합은 1, 2, 3을 원소로 가져요. B라는 집합은 4하고 5를 원소로 갖습니다. 자, 그래서 X는 A의 원소고 또는 Y는 B의 원소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라지 B라는 집합은 X 플러스 Y 값을 원소로 갖는데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X의 원소가 3개죠? 네. B의 원소는 2개야. 그럼 네. X하고 Y를 더할 건데 X에다가 X는 어떤 값, Y는 어떤 값을 더할 거냐가 문제 아니? 네. 그렇죠? 이거는 3개고 이건 2개인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럴 때 항상 순서대로 빠짐없이 선택을 해줘야 돼. 네. 그렇지? 그래서 B라는 집합을 만약에 원소날법으로 쓰세요. 이렇게 나오면 항상 순서대로 빠짐없이 더해줘야 됩니다. 1하고 4,
그럼 5겠죠? 2하고 5, 6이겠죠? 2하고 네, 4, 6이죠? 네, 집합은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지 않습니다. 집합은 언제나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지 않아 대표로 하나만 씁니다. 자, 네, 2하고 4도 하면 그것도 6이니까 6은 썼죠. 2하고 5 하면 7, 그 다음에 3하고 4면 7, 7은 썼으니까 한 번만, 3하고 5는 더하면 8이겠죠. 자, 네, 이어같이 써주는 거야. 이해 가죠? 네, 그래서 모든 조건제 시법은 바가 있는데 바가 뭐를 뜻한다?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의 형태를 뜻합니다. x하고 네, y를 더한 값을 원소로 갖겠다.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이다. a의 원소가 3개, b의 원소가 2개인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순서대로 빠짐없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 이게 뭐다? 조건제 시법이야. 네, C라는 집합은 C라는 집합은 x, y바 이렇게 나왔어요. 자, x는 a의 원소다. y는 b의 원소다. 이렇게 나왔어. 자, c라는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써라. 그러면 곱한 값을 써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1하고 4 곱하면 4, 1하고 5 곱하면 5, 2하고 4 곱하면 8, 2하고 5 곱하면 10, 3하고 4 곱하면 12, 3하고 5 곱하면 15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알겠죠? 이와 같이 순서대로 빠짐없이 대응을 시켜야 돼요. 자, 이런 걸 네, 뭐라고 하냐면 곱집합이라고 합니다. 곱집합. 자, 곱집합도 정의 하나 써주세요. 항상 원소나 대응할 때는 순서대로 빠짐없이 대응해야 된다. 자, 곱해라. 그 말은 뭐야? 순서대로 빠짐없이 대응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좀 적어주세요. 책이 네, 없습니다. 네. 네, 적었어요. 자, 이해되죠? 네, 음, 이걸 뭐라고 한다? 조건제시법이라고 한다. 자, 네, 세 번째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집합을 풀 때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크면 그 그림을 그려서 풀자는 얘기죠. 네,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 안에 원소를 다 넣어보자는 얘기야. 네,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걸 뭐라고 한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집합은 증명을 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해도 됩니다. 네, 증명하세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거야. 등식의 성립함을. 그러므로 성립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 수 있는지를 먼저 봐라. 그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림 안에 원소를 넣어서 풀자. 자,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자, 원소날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날법으로 써보자 이런 얘기죠. 자, 1번 뭐라고 쓸까요? x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x는 이것들의 공통된 성질 뭡니까? 16의 약수죠? 네, 그렇죠? 그래서 x바, x는 16의 양의 약수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양의 약수다. 자, x바 x는 두 자리 자연수다. 자, 이거는 조건적 원소날법으로 쓰네. 두 자리니까 10부터 11, 12, 13, 점점점 어디까지? 99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자, 점점점을 쓸 때 적어도 이 앞에는 3개까지는 써줘야 됩니다. 네, 어, 뭐 4개까지는 쓸 거 없어도 3개는 꼭 써줘야 돼요. 그리고 네, 점점점 해줘야 돼. 2개 쓰고 점점점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다른 수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차인지 등비인지 쉽게 얘기하면 수열이야. 수열을 결정하려면 인접한 3개항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3개까지는 써줘야 된다. 자, 그 다음 개념 체크. 자, A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2, 4, 6이야. 집합 A를 나타낸 것이 아닌 것은 자, 2, 4, 6, 집합 2, 4, 6이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림으로 나타내나 저렇게 집합으로 나타내나 X바 X는 1에서 7 사이인 짝수다. 마찬가지죠? 2, 4, 6 조건제시법. 괜찮죠? 네, 음. 자, 이거는 x를 원소로 갖는다. x는 뭐야?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2거나 2 또는 4 또는 6이라는 얘기죠? 네, 음. 똑같은 얘기죠? 네, x 바 x는 한 자리에 2의 양의 배수. 그럼 한 자리에 2의 양의 배수는 뭐도 있어? 8도 있죠? 네, 2, 4, 6, 8도 있잖아요. 틀렸죠? 자, x 바 x는 2k, k가 1, 2, 3이다. k가 1이면 2, k가 2면 4, k가 3이면 6이죠? 네, 똑같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해되죠? 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대표형 1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진 집합. 자, 아까 곱집합 얘기했죠? 네, 자, S는 1, 2, 3이다. 1, 2, 3을 원소로 갖는다. 자, A라는 집합은 뭐를 원소로 갖는다?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다.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야. 네, A라는 집합은 원소를 어떻게 써라? 순서쌍으로 쓰세요. 이 뜻이야. 순서쌍 네, 앞에는 어떤 값? X값. 뒤에는 Y값을 쓰세요. 원소의 네, 형태를 나타내는 거야.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A라는 집합을 원소로 쓸 때는 바 앞에 있는 형태대로 써줘야 돼. 순서쌍으로 써줘야 된다. 앞에는 X값, X도 1, 2, 3, Y도 1, 2, 3이죠. X도 1, 2, 3, Y도 1, 2, 3이니까 1, 2, 3을 하나 더 써주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빠짐없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죠? 순서대로 빠짐없이 1,1, 또 1,2, 또 1,3, 또 2,1, 또 2,2, 또 2,3, 또 3,1, 또 3,2, 또
3,3 이렇게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다. 이 뜻이야. 네, 이해되죠? 네, 자, B라는 집합을 써라. B라는 집합은 더한 값을 원소로 갖겠다. 이 얘기죠. 네, X하고 Y를 더한 값. X는 앞에 있는 거, Y는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를 더하라는 얘기죠. 이거 두 개 더하면 2, 3, 4. 그 다음에 3이죠. 원소를 두 번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쓰면 되죠. 4 있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1, 4죠. 있죠. 3,2, 5 있죠. 3,3,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집합은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지 않는다. 이해되죠? 네, 음. 자, 그래서 원소가 몇 개니? 이거 9개, 둘, 넷, 다섯 개, 둘, 넷, 다섯 개. 그래서 더하면 14개겠죠. 그래서 네, 14개다. 이해가지? 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1-1번 해보세요. 네. 승민아, 그냥 하면 안 돼. 꼭 해봐야 돼. 겹치는 게 있을지 몰라. 중복해서 쓰지 않거든, 원소를. 네. 그러니까 중복하는 게 있을지 몰라서 꼭 해봐야 돼. 아홉 개. 자, 순서대로 빠짐없이 해줘야 됩니다. 네.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냥 중복하지 않아. 빠뜨려도 안 됩니다. 순서대로 빠짐없이. 2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집합에 대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집합에 대한 종류예요. 집합에는 어떤 집합이 있느냐? 자, 첫 번째가 유한집합. 유한집합, 원소가 유한계인 거. 유한계다, 그 말은 뭐냐면 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내가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어. 그런 건 유한집합이야. 네, 그 다음에 무한집합. 원소가 너무 많아서 무한계야. 셀 수 없다.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없다.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연수가 몇 개야? 셀 수 없죠. 네, 그런 건 무한집합이야. 1에서 100만까지, 1에서 100만까지 자연수 셀 수 있죠? 네, 100만까지가 많기나 많지만 셀 수 있잖아. 그런 건 네,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집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 empty set 이렇게 얘기해요. 공집합을 empty, 비어있다. 원소가 네, 하나도 없다. 비어있는 집합. 그거를 공집합이라고 한다. 자, 공집합도 몇 개인지 셀 수 있죠?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셌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공집합도 뭐다? 유한집합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원소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는 걸 기호로 앞에 n자를 붙입니다. 넘버의 뜻이야. 자, 원소의 수가 몇 개니? 이런 뜻이에요. 넘버, NA다. 그 말은 뭐냐면 A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본 거야. 네, 이해되죠? 그래서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몇 개다. 그랬을 때는 앞에 뭐를 붙인다? n자를 붙인다. 그래서 집합 안에 n자를 붙이면 원소가 몇 개다를 쓰란 얘기야.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을 했습니다. 개념 체크. 자, 세 집합 A, B, C의 다음을 모두 찾으시오. 홀수인 자연수 이렇게 나왔네. 홀수인 자연수. 홀수가 몇 개니? 자연수 중에? 모르죠? 모르죠. 무한이 많죠. 무한집합이죠? 네, 음. 자, X바 X는 5의 양의 짝수, 약수인 짝수. 5의 양의 약수인 짝수. 몇 개입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네, 뭡니까? 공집합입니까? 네, 그렇죠? 없으니까 공집합.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죠? 네, 이거는 원소가 몇 개란 뜻이니? 없다는 음. 거죠? 자, 우리가 공집합은 기호로 쓸 때 비어있는 집합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야. 원소가 하나도 없다. 비어있다.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네, 공집합의 기호야. 파이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 공집합. 네, 공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 근데 네, C라는 집합은 중괄호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C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니? 원소가 한 개예요. 네, 우리는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어떤 거든 원소로 취급합니다. 네, 중괄호가 집합의 기호죠? 네,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것든 다 원소로 취급해요. 자, 네, 이게 공집합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생긴 문자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네, 원소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n에다가 c는 몇 개니? 그러면 한 개라고 해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 뭐다? 유한집합이죠? 그렇죠? C는 유한집합이야. 네, 공집합은 비겠죠?
네, 이거 공집합입니다. C는 공집합 아니에요. 공집합은 이렇게 쓸 때만 공집합이야. 이거는 네, 원소가 하나란 얘기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개념 체크 두 번째. 집합 앞에 N자가 붙었네? 뭐를 뜻한다?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원소가 몇 개니 이 뜻이에요. 4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5의 양의 배수. 40 이하 몇 개 안 되죠? 5, 10, 15, 20, 25, 30, 35, 40 이렇게 되겠네? 네, 8개죠. 그래서 이거는 몇 개다? 8개다. 얼마입니까? 8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집합 앞에 n자가 붙으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A라는 집합이 원소를 가지고 있어. 공집합 1, 2, 집합 1, 2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NA는 몇 개니? 하고 물어봤네. 승민아, 원소가 몇 개니?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거든 다 원소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긴 문자 이게 이렇게 생긴 원소 하나 둘 셋 중괄호 1, 2 이것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긴 문자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생긴 문자가 그냥 원소로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거든 다 뭘로 취급한다? 원소로 취급한다. 네, 알겠죠? 그럼 원소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하나 둘셋네 개죠? 네, 그래서 원소가 몇 개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네 개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공집합은 A의 원소니 이렇게 물어보네. 원소입니까? 네,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네, 들어있으니까 원소야.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원소로 취급합니다. 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집합 1, 2도 A의 원소니 이렇게 물어봐. 들어있죠? 네,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뭘로 취급한다? 원소로 취급한다. 이해되죠? 1도 네, A의 원소니 원소 맞죠? 2도 A의 원소니 원소 맞죠? 네, 그렇죠?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뭘로 취급한다? 원소로 취급한다.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공집합은 몇 개니? 하고 물어본 거죠? 네, 가루가 공집합이니까 가루 안이.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니? 비어있는 집합이니까 빵 개다. 맞죠? 네, 음. 자, 이거는 집합이니까 이거 원소가 한 개죠? 앞에 네, n자가 붙었으니까 원소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 개죠? 네, 이것도 한 개죠? 네, 이것도 한 개입니다.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네, n자가 붙으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자, 3번도 앞에 있는 집합은 원소가 두 개니까 2죠? 네, 뒤에 있는 집합은 원소가 한 개니까 1이죠? 네, 2에서 1 빼니까 1이라고 해야죠? 네, 어, 자, 집합 앞에 n자가 붙으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 이해되지? 네, 오케이.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죠? 공집합이죠? 그럼 네, NA는 빵이라고 해야죠? 네, NA는 빵이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B는 x바 x는 두 자리의 5의 양의 배수, 두 자리의 5의 양의 배수다. 그럼 뭐부터 뭐니? 두 자리면 10부터 99죠? 그쵸? 그 네, 중에서 5의 배수가 몇 개니? 이 말이죠? 네, 두 자리면 10부터 99잖아. 그쵸? 그럼 이 안에는 네, 5의 배수가 몇 개니? 그러면 1부터 99까지 해서 1부터 9까지를 빼면 되지? 그쵸? 그러니까 5 하나 있잖아. 앞에 5 하나. 하나 빼면 되네. 그렇죠? 네, 어, 100까지면 20개죠. 5의 배수가. 네, 몫이니까. 그럼 99니까 몇 개야? 19개에서 하나 빼야죠? 네, 그럼 18개겠네. 그렇죠? 네, 그러면 5번도 맞죠? 네, 5번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네, n자가 붙으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자, 2-1번 풀어보세요. 음, 2-1번. 오케이. 2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부분집합. 첫 번째 단원에서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부분집합.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까지 하면
첫 번째 단원이 끝납니다. 네, 자, 부분 집합.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X가 A의 원소이면 X가 B에 속할 때, 그럴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그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몇 지창자를 쓰냐면 이지창자를 써요. 네, 아까 원소와 집합 간에는 삼지창자를 썼어. 네, 그렇죠? 이번에는 집합과 집합 사이야. A도 집합이고 B도 집합이야. 집합과 집합인데 A 집합이 B 집합의 일부분이야. 그럴 때는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몇 지창자리를 쓴다? 이지창자리를 쓴다. 그리고 큰 쪽으로 열려 있는 거야. 네, 집합 B가 크니까 B 쪽으로 열려 있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네, 자, 부분 집합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짝대기를 하나 거서 표현합니다. 됐죠? 예를 네, 들어서 자, 집합 A가 1, 2, 3을 원소로 가죠. 그럼 A의 부분 집합이 몇 개니? 하고 물어봤어.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걸 써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네, 1이 모든 수의 약수이듯이 네, 이해되죠?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하나짜리 1만 가지고 있을 때 A집합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네, 2만 원소로 가지고 있을 때 3만 원소로 가지고 있을 때 원소가 하나짜리 이것도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원소가 두 개일 수도 있죠. 1, 2, 또 1, 3, 또 2, 3 이것도 뭐라고 한다?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원소가 두 개짜리. 자, 네 번째 1, 2, 3 원소가 세 개짜리. 이것도 뭐다?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분집합 쪽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뭐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부분집합이 몇 개다? 8개예요. 부분집합이 몇 개다? 8개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네, 자, 이것들을 뭐라고 한다?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자, 집합4는 A의 부분집합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죠? 네, A에는 4가 없잖아. 그럼 아니다. 그러면 짝대기를 거준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 주의 한번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있으면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네, 전부 다 포함돼야 돼. 포함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은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은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어요. A는 B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음.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항상 어떠한 집합이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언제나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이해가죠? 네, 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에 포함돼. 그리고 B는 C에 포함돼.
그러면 당연히 A는 C에 포함되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오케이죠? 네, 부분집합에 관한 성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죠? 네, 또는 비어있는 집합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A의 부분집합을 써라. 그러면은 공집합, 집합 A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부분집합은 두 개예요. 네, 자, 이거의 부분집합을 써라.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원소가 하나짜리 A만 있을 때, B만 있을 때,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짜리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네, 부분집합은 몇 개다? 네 개죠. 네, 그럼 잘 봐. 자, 여기 원소가 세 개일 때는 부분집합이 몇 개였어? 여덟 개였죠. 네,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렇게 일일이 다 세봐야 되느냐? 원소가 3개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느냐? 원소가 4개면 부분집합이 16개야. 그럼 16개를 다 해봐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부분집합 중에는 2를 포함하는 게 몇 개니? 2를 포함하는 거? 네 개요. 4개죠. 뭐뭐니? 1,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1, 2, 3. 4개죠? 네, 포함하지 않는 건 몇 개니? 공집합 2, 3, 2, 3이죠? 네, 포함하는 거 4개, 포함하지 않는 것도 4개죠? 네, 똑같습니다.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에서 2를 빼면 뭐가 됩니까? 2를 포함하지 않는 게 되죠? 네, 그래서 포함한다, 2를 반드시 포함한다나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나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분집합 중에는 2를 포함하는 거와 포함하지 않는 거 몇 가지가 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네, 2도 똑같습니다. 2를 포함하는 것도 4개, 포함하지 않는 것도 4개야. 그러니까 네, 부분집합 중에는 2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3도 마찬가지, 포함하는 게 4개, 포함하지 않는 것도 4개. 똑같아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경우의 수를 따질 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2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두 가지. 2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두 가지. 3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8개. 네, 부분집합의 개수는 항상 2의 원소의 개수승이야. 원소가 3개면 2의 3승. 그래서 8개입니다. 네, 이해되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2의 0승. 그래서 1개야. 네, 자, 원소가 하나니까 2의 1승. 그래서 부분집합이 2개야. 원소가 2개면 2의 제곱. 그래서 2의 제곱 몇 개야? 4개인 겁니다. 승민아 이해가지? 네,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승이야. 네, 그래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부분집합을 구해줘야 된다. 자, 이제 집합과 집합,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야.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기호를 배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A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1은 A의 원소다. 원소와 집합 간에는 언제나 몇 지창짜리를 쓴다? 3지창짜리를 쓰죠? 네, 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집합 1은 A의 부분집합이죠? 네,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몇 지창짜리를 쓴다? 2지창짜리를 씁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2지창짜리를 써요.
네, 여기까지 가시죠? 네, 그래서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하나 써주세요. 네, 네, 썼어요. 음. 자, 그럼 1번. 자, 원소의 중괄호가 씌우면 이건 집합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중괄호는 집합에 기워져. 원소에다 중괄호를 씌우면 무조건 집합이 됩니다. 집합과 집합이니까 몇 지창짜리를 써야 돼? 2지창짜리를 써야 돼요. 틀렸죠? 네, 네, 자, 이것도 3의 원소인데 중괄호 씌웠으니까 집합이죠. 집합과 네,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이다. 2지창 맞죠? 네, 1, 2도 원소니까 원소에다 중괄호 씌우면 집합이 되는 거야. 부분 집합이죠?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네, 자, 2, 4도 부분 집합이죠. 그렇죠? 네, A는 1, 2, 3, 4인데 2, 3, 4, 5의 부분 집합이다. 아닌 게 들어있으면 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 4번이에요. 네. 오케이. 자, 3-1번 해보겠습니다. 음, 3-1번, 4번. 자, 3-2번. 음, 2번에 4번. 오케이. 자,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공집합 1, 아까처럼 2, 집합 1이야.
이렇게 원소 4개를 가지고 있어요. 1번. 네, NA는 산이? 하고 물어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원소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공집합 1, 2, 중괄호 1, 2 이렇게 생긴 문자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네, 전부 다 한 개의 문자로 취급합니다. 네, 4개예요. 자, 2번. 공집합은 A의 원소다. 맞니? 네,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죠. 중괄호 네,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원소로 취급하는 거야. 맞아요. 3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니? 네, 맞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항상 네, 성립해. 아시겠죠? 네, 3번은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럼 4번. 집합 1, 2는 A의 원소다. 맞니? 네, 맞아요. 이거 1, 2, 집합 1, 2 원소로 들어가 있죠. 맞아요. 5번. 집합 1,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맞니? 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1, 2가 원소를 가지고 있죠. 원소로. 네, 원소에다 중괄호 씌우면 이건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다 맞습니다. 이해되죠? 시험에 네,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네, 알아둬야 됩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제 서로 같은 집합, 진부분 집합. 자, 우리가 이제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 A는 B다. 서로 같다는 뜻이죠? 어. 그럼 어떨 때를 두 집합이 서로 같다고 하느냐? 이게 뭐냐면 정의야.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를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의니까 약속이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럴 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같지 네, 않을 때는 어떻게 쓰느냐? 기호로 짝대기를 거서 이렇게 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렇죠?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진짜로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라는 건 일부분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일부분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부분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게 반드시 하나 있죠? 네, 그렇죠? 부분집합을 써라. 그럼 부분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게 반드시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1, 2, 3이면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게 있잖아. 그렇죠? 요거를 네, 뺀 나머지 요거를 뺀 이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네, 자, 부분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뺀 나머지를 진짜로 부분집합이다. 진짜로 일부분이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해되죠? 그래서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자신과 같지 않은 거 자기 자신과 똑같지 않은 부분집합을 뭐라고 한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설명 이해되죠? 네, 오케이.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A가 3개, B는 X제곱을 원소로 갖겠다. X는 A의 원소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죠. 0을 제곱하면 0이고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B는 원소가 2개겠네. 네, 음, 자, C는 이거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니까 0하고 1이죠?
C는 0하고 1이네. B하고 C는 똑같죠? 네, 그렇죠? 그러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네. B하고 C는 같죠? C는 A의 부분집합이죠? 네, 이렇게 되겠죠. 내용 이해되지? 네, 음, 자, 항상 부분집합을 쓸 때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해 주는 게 좋아요. 집합 이걸 진부분집합을 써라. 그럼 제일 먼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하나짜리 마이너스 2, 0, 2. 원소가 하나짜리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짜리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 순서대로 빠짐없이 0하고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원소가 세 개짜리는 안 되죠? 진부분집합이 아니죠? 네, 그래서 7개만 써줘야 됩니다. 자, 집합의 호환관계를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 다 두 집합이 같다. 상등이다. 집합의 상등이다. 같다. 그러려면 A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A와 B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3이 있어요. 그럼 이게 반드시 3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는 3이다. 그럼 A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네, 근데 두 개 다 답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거는 A가 나오면 다시 원식에 넣어봐야 돼요. A제곱 플러스 2A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이다. AA 2하고 3 플러스 마이너스 A는 1, A는 마이너스 3이죠? 네, 근데 그게 다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어 넣어봐야 됩니다. A가 1이면 집합 A는 어떻게 되죠? 1, 2, 3이죠? 네, B는 어떻게 됩니까? A가 1이면 3, 2, A가 1이면 1이죠? 네, 똑같이 나오죠? 네, 근데 2번 A가 마이너스 3이면 자, A 집합은 1, 2, 3 맞죠? 네, 근데 B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네, A하고 B하고 같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꼭 원식에 넣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성립하는지. 이해되지? 네. 오케이. 자, 4-1번 해보겠습니다. 음, 4번에 A는 1. 오케이. 자, 2번.
A는 3. 오케이. 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야. 부분집합의 개수.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제 아까 A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부분집합이 몇 개니?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원소가 없는 거 공집합.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 1, 집합 2, 집합 3. 원소가 두 개짜리 집합 1, 2, 집합 1, 3, 집합 2, 3 이렇게 되겠죠. 원소가 세 개짜리 집합 1, 2,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몇 개다? 2의 3승 8개죠. 그렇죠? 네, 어. 자, 이 중에서 원소 2를 포함하고 있는 거 1, 1, 2, 1, 3 그 다음에 1, 2, 3 2를 포함하지 않는 거 공집합 2, 3, 2, 3 자,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나 언제나 집합의 개수가 똑같이 나오죠? 네, 반드시 2를 포함하는 것에서 2를 빼면 2를 포함하지 않는 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나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나 언제나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언제나 2를 포함하는 걸 구하라. 그래도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해요.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게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2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네, 이해되죠? 그래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걸 구해라. 그래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해도 된다.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1번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봐. 그러면 2의 원소의 개수승 3승. 그래서 8개입니다. 2번 진부분집합이 몇 개니? 하고 물어봐. 그러면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뺀 나머지 2의 3승에서 하나를 빼면 되죠. 그래서 7개입니다. 이해되지? 네, 3번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는 게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2를 빼. 2를 빼면 원소가 두 개죠. 네, 두 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면 2의 여기다가 3-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2의 제곱 4개죠. 네,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를 구해라. 2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구해라. 4번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라. 이것도 똑같아요. 네, 2의 3-1승 2의 제곱 4개.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뭘로 구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로 구합니다. 네, 포함하는 경우를 구해라. 그래도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해요. 5번. 자, 이제 5번이 좀 어려운데 적어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니면 또는이 있을 때 똑같습니다. 적어도 또는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뭘 가지고 구하냐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한다. 여사건. 자,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 전체에서 뭐뭐일 경우를 구해라. 그러면 전체에서 뭐뭇이 아닐 경우를 빼는 거야. 뭐뭇일 경우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한다? 전체에서 뭐뭇이 아닐 경우를 뺀다.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문제에서 1 또는 2를 포함하는 경우를 구하라. 1 또는 2를
포함하는 게 몇 개니? 하고 물어봤어. 또는 있습니다. 또는 있으면 뭘 가지고 구한다?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한다. 네, 1 또는 2를 포함하는 경우로 구하라. 1만 포함해도 되고 2만 포함해도 되고 1과 2를 동시에 포함해도 돼. 네, 그럼 여러 개를 구해야 되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체에서 1과 2가 없는 경우 3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빼면 되죠. 네, 1과 2가 없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1과 2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전체에서 뭐를 뺀다?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를 빼자는 얘기야. 그럼 전체가 2의 3승. 그 다음 1과 2를 빼면 3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니까 2의 1승이죠. 그렇죠? 네, 그럼 8개에서 2개 빼니까 몇 개다? 6개다. 이렇게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네. 네, 적었어요. 음, 자, 이게 이제 전체입니다. 자, 이거를 네, 갖다가 이제 일반화 시켜볼 거야. 자, 일반화 시켜서 A라는 집합이 A1, A2, A3, 점점점, AN, 원소가 N개라고 합시다. 네, 음, 1번, 부분 집합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2의 N승계겠죠? 네, 2번, 진부분 집합이 몇 개니? 하고 물어봤어. 그럼 2의 N승 마이너스 1이겠죠? 네, 3번, 자, 이 중에서 1부터 A1부터 A, A2, A2, A3, 점점점 AR까지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물어본 거야. A1, A2, A3 쭉 해서 AR까지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가 몇 개니? 반드시 포함한다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구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게를 빼면 되겠죠? 2에 n-알게 이렇게 주면 되죠? 네,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하는 거야. 4번.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게 몇 개니? 그럼 이것도 2에 n-r승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A1 또는 A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이게 몇 개니? 또는이 있어요. 또는 있으니까 여사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전체에서 2의 n승계에서 A1, A2를 포함하지 않는 게 몇 개야? 2의 n-2개죠? 네, 이거를 빼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요거 마저 적어주세요. 네, 음, 네, 적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배울 거는 다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1단원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 이제 집합에 대한 연산이야. 네, 자, 숙제는 센으로 내줄게요. 네, A 스텝을 안 풀어도 되겠죠. 12번부터, 12페이지부터. 96번까지, 18페이지 96번까지 하세요. 네, 96번까지. 몇 번부터? 49번부터.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